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 넘게 하락했고, 지금 유럽 증시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지금 1% 중반대 하락, 빅스 지수는 지금 선물로 8% 넘게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유가도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면서 원자재든 증시든 모두 다 쇼크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봤습니다. 저도 지금 빠르게 스캐닝을 해봤더니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3.85에서 3.8까지 내렸어요. 20개월 만에 내렸다라는 게 굉장히 악재로 반영이 된 거죠. 보통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동안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왜 악재냐? 최근에 터키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악재로 봤었고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 동안은 전혀 반응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악재가 나왔다는 거죠. 왜 갑자기 너가 내렸니?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거예요. 경기 확장에다 돈을 쓰겠다라는 의지인데 좋은 상태에서 돈을 붓는 게 아니라 나쁜 상태니까 너가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 코스트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또 조금 인하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급한데 너무 많이 내리면 좀 전반적으로 너무 센 악재로 볼까봐 야 조금만 내렸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들은 이거는 악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자마자 오전장부터 아시아가 내리고 시작했었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지금 줄부도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들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쪽들도 있었고, 금리를 깎아줘야지 채권이자 부담이 줄게 되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지금 부채 부담이 굉장히 심해서 이자 부담을 깎아서 연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갔었다라는 거고요. 1년 만기 기준금리를 내린 거예요. 5년 만기는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중국에서 1년 만기 기준금리는 어떤 거와 연관이 있느냐면 신규 대출이랑 미상환 대출 금리,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연체이자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과 연관된 거는 홀딩을 시켜놓고 1년 만기를 인하해 줬는데 이게 앞으로 빚 내세요라는 걸 도와주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미상환 대출 금리 뭐 연체와 관련된 대출 금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지 라고 봤을 때 어쨌든 5년보단 조금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중에 좀 돈을 공급하게 할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때 좀 경기 부양을 위한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장의 분위기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도 좋을 때 하면은 좋은 거가 되고 나쁠 때 하면 나쁜 거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던졌기 때문에 악재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 우려가 방역을 위한 봉쇄로 이어졌어요. 그동안 오미크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악재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봉쇄로 가면 악재거든요. 오미크론 자체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경제에 대한 활성화가 묶여 있을 때 악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9시까지 제한돼 있죠. 그리고 4인 제한 걸렸죠. 미접종자는 동반 입장 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끼리 연말에 뭐 사람이 모인다라던가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거를 글로벌로 확대시켜 볼게요. 지금 뭐 영국이라던가 뭐 네덜란드도 봉쇄를 했고 영국은 확진자가 2만 5천 명이 나왔죠. 그러면서 점점 봉쇄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되느냐? 확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시즌이 하필 그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시작해서 해피 뉴이얼까지 보통 열흘 정도 많이 휴가를 즐깁니다. 이때 어떤 연휴를 즐기냐면 소비를 많이 해요. 아이들 선물도 사주고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나가서 먹고 불꽃놀이 축제도 많이 보고 런던에서 보면 매 해피 뉴이얼 때마다 그 런던 아이 그쪽에서 이렇게 맨날 하거든요. 광장 트래팔가 광장이 거기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봤었는데 그렇게 지금 막 연휴에 즐겨야 돼요. 파리에서 보면 막 크리스마스 마켓 막 열리고 그걸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뭐냐면 그때가 대목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팔릴 거라 예상해서 잔뜩 사들여서 이제 딱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봉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재고가 되겠죠. 재고가 되면은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전방위적인 타격이 갈 것이다. 그래서 경제에서도 악재로 보게 되는 겁니다. 봉쇄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물류난이 또 벌어지겠죠. 우리 그동안 계속 겪었던 거, 물류난. 봉쇄가 이어져서 만약에 어느 나라, 신흥국 하나가 봉쇄가 됐는데 이 신흥국 외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또 물건이 부족해지고 여러 밸류 체인들이 다 또 무너지면서 완성품이 나오지 않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렇게 당했었잖아요. 이게 또 한 바퀴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그동안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게 1년 기다려야 되는 거고 2년 기다려야 되면서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고 싶어도 돈을 줄 수가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데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굉장히 비효율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나쁜 코스트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기업들의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봉쇄가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우려가 되면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증시는 그거를 먼저 빠르게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 1월, 2월에 있을 악재들까지 주가가 벌써 땡겨와서 반영을 해버린다. 이게 악재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하필 산타 랠리를 달려야 되는 시즌에 사탄 랠리를 달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중고의 하나의 악재가 됐었던 거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도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이제 국민 담화를 연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우려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 보면은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확산세가 갑자기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1월 달 이후에 풀리냐 안 풀리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WTI 서부 텍사스 유가가 3.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장 가동률, 차량 운행률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증시도 지금 2% 이상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사회복지 법안이 지금 예산 통과가 부결이 됐어요. 오늘 바로 벌어진 일들이었는데, 바이든의 인프라 딜 말고 2,400조짜리 사회복지 법안 예산이 또 있었어요. 이게 상원 의원 1명 반대로 좀 무산이 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제 구조가 공화당 50명, 민주당 50명으로 팽팽한 상태인데, 여기서 51명만 딱 통과를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한 명이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공화당 의견에다 플러스 1이 되니까 공화당이 반대하게 되는 형태로 되면서 부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 맨친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계속 반대를 주장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실패하면서 부결로 났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반대했느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플레에 기름을 붓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 덕분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물가가 올라서. 그 두 번째,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이게 또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다. 그리고 내가 쫙 검토를 해봤더니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증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증시는요, 먼 미래, 뭐 3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반영하는 주가가 아니고 당장 3개월 뒤, 뭐 아니면은 뭐 1개월 뒤에 주가를 반영하는 형태인데, 증시는 탐욕적이에요. 부채가 급등하던 말던, 인플레가 오르던 말던, 우선 증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호재가 되는 거고, 뭐 아무리 사회 경제적으로 좋다라고 하더라도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재로 해석하는 게 증시입니다. 증시의 입장만 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 요건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부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들어올 유동성 유입이 사라졌다. 악재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증시 선물은 그래도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조금 낮긴 합니다. 왜? 금요일 날 이미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다우부터 S&P 500, 나스닥 지수까지 합쳤을 때 1% 중반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또 이제 개장을 해봐야 더 알 수 있겠죠. 지금은 풀이장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중고 악재가 지금 발생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오미크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능이 될 거예요. 오미크론이 해소돼야지만 봉쇄도 풀릴 거고, 공급난 해소가 풀리면서 물가도 잡힐 겁니다. 그리고 물류 회전이 좋아지면서 기업의 공장 가동률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고 경기 지표들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증시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기존 대비 굉장히 매우 낮다라는 소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인 거고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뭐 올 연말까지는 좀 악재를 해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1월 1일 이후에 얼마나 이 확산이 꺾일 건지 이제 좀 멈추고 둔화될 건지 그리고 치명률이 얼마나 낮은 상태인지 봉쇄가 풀리고 다시 이제 경기 재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증시의 상승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눈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면은 늦어요. 항상 알겠지만 선반영. 그래서 뉴스보다 한 박자, 늦어도 반 박자는 빠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까 같이 오미크론의 이제 치명률 그리고 확산세들을 잘 보시면서 아, 이제 꺾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봉쇄 이후에 어쨌든 봉쇄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시 풀 수밖에 없어요. 경기 재개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치명률이 낮게 나오면은 더 빨리 풀리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 경기 재개가 됐을 때 어떤 주식들이 오를 것인가를 미리 공부하고 그러면 지금 많이 저렴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천천히 분할로 아, 좀 담아 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겁니다. 너무 악재에 대해서 악재만 보고 내가 가진 주식을 파는 생각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꼬일 수가 있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라는 반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오히려 막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어떤 주식을 팔 것인가로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의 균형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라이브 밤에서 뵙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른 또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급하더라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막을 달지 못했는데 급하게 나오는 영상을 자막 달게 되면 한 이틀 뒤에 나올 거예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